more stocks are outperforming the S&P 500 전체 주식 중에서 S&P 500보다 위에가 있는 주식, S&P 500보다 아웃퍼폼하는 주식이 몇 %냐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1990년 이후에 48% 정도입니다. 48%. 근데 작년에는요, 이게 30% 초반 가갖고 2년 연속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작년에 30%였던 것은 전체 주식의 30%만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요. 올해 지금 정확히 보면 45% 정도 됩니다. 45%. 올해는 30%가 아니라 종목의 절반이 S&P 500을 위로 올라갔어. 위로. 그래서 그만큼 작년, 재작년에 소수의 종목이 집중됐다면 올해는 상승한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거를 제가 말하는 초격차 해소를 뭔가 그럴듯하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more stocks are outperforming the S&P 500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초격차 해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신 분 한번 1번 적어보세요. 이 그림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1번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이기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냐 적냐인데 작년, 재작년 엄청 적었는데 올해는 거의 절반이 S&P 500을 이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하셨죠? 요거부터 이제 요 얘기를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야. 2025년 마켓 랠리는 지금 사상체 효과 이틀 가고 두 번째 가고 나스닥 100 이틀 연속 가고 있는데 그거는 올해 스탁 마켓 랠리는 매그 7만 있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또 영어로 쓴 거예요. 이게 나 한국말로 하면 초격차 해서 어저께 미주알 고주알 키움증권에서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수 부사장님도 필요한 얘기 했잖아요. 매그7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상체 효과가 안 갈 줄 알았는데 매그7이 안 올라가더라도 지금 사상체 효과를 가든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임. 그죠? 그게 첫 번째. 이걸 아까 왜 여기 되겠고요. 올해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랑 아마존만 S&P 500을 이겼는데 아마존이 약간 또 쳐지고 오늘까지 해서 매그7과 엔비디아도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S&P 500을 이기려고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7개 중에 2개밖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죠? 그만큼 진짜 S&P 500이 이기는 거가 작년에는 몇 개밖에 안 됐는데, 그죠? 30% 방치 50% 확산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또 하나, 이게 첫 번째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개념은 성장주가 2025년에도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로스 스탁스 성장주가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런데 without 뭐뭐 없이 매그7 주식의 도움 없이 성장주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매그7이 아닌 성장주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스 주식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주식보다 지금 다른 것들이 더 잘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S&P 500에 그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그7의 성장주가 잘 나가는데 그런 매그7만의 상장은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속 보시겠는데요. 그게 어떤 걸 설명했냐면 딱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 그림. 오늘 이 아침 방송 굿모닝 미즈미 여기까지만 보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난 바쁘니까 뭐 나중에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거에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마켓워치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일단 저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쉬운 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압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한 번에 말하고 싹 듣고 끝나면 좋은데 제 성격이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태어나면 그런 성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오른쪽부터 그림 보겠습니다. 그로스 있죠. 그로스. 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로스 밸류. 그로스 밸류가 2024년부터 해갖고 쭉 흐름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로스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스가.
아시겠죠? 다음은 올해 들어서의 밸류랑 그로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코어란 게 뭐냐? 코어란 거는 뭐냐면 그냥 S&P 500이라는 겁니다. S&P 500. 전체를 코어라고 그럽니다. 코어라고 해서 뭐 5개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S&P 500 코어라는 건 코어입니다. 코어. 대형주 500개죠. 중형주 400개 뭐예요? IJH가 있죠. 미드 500등부터 900등, 900등부터 1600등 차인데 각각 흐르면 요 가운데가 S&P 500 전체 4.1%, 중형주 2.6%, 수형주 1.7% 올라갔다는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요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의 전체는 4.1, 2.6, 1.7,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음은 그로스 보겠습니다. 그로스. 성장주는 5.1, 가치주는 3.1. 그러니까 대형 5.1, 그죠? 여기에 3.1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형주 2.6, 2.5, 그죠? 소형주 2.9, 0.3.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 그로스가 이기고 있는 거 맞아. 이기고 있다는 거야. 이기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요 중에서도 코어 500개에서 그 적은 숫자들 있죠. 예, M7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요. S&P 500 올라가고 그다음에 나스닥 올라가고 그다음에 M7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한두 종목이 아니라 종목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아지고 있다는 거. 맞죠? 이해하셨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죠.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그7의 도움 없이도 성장주가 올해도 잘 나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 캡처 떠두세요. 왜냐하면 링크가 지금 안 나갑니다. 너무 URL이 길어서요. 그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 채팅창에 이게 단어 수가 알파벳 그 타입 수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 직접 구글에 들어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되겠지만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우랑이 오늘 다 시차자체 효과가 같지만 오늘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졌죠.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늘 2.7% 21일 만에 떨어졌네요. 그죠? 반면에요. 어디 갔어? 이건 없네. 나머지 성장주의 나머지 좀 상대적 매그7 바깥에 것들은 많이 올랐다는 얘기 오늘요. 그죠? 그걸 또 뭐로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저런 볼까요? 인비지의 히트맨 한번 같이 켜볼까요? 보시면 그죠? 여기만 아니라 여기 더 초록색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요. 그죠? 약간 색깔이 틱틱한 거보다 그 바깥에 것들이 쭉 더 이건 색깔이 선명할수록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선명한 것들. 그죠? 아시겠죠? 요거를 똑같이 여기서 보면 원데이가 아니라 여기 나오지 않을까요? YTD. 그죠? 요거 보죠. 요것도 보죠. 이거 마찬가지죠. 틱틱한 거 여기 색깔이 아주 튀진 않잖아요. 엔비디아 3.8%, 아마존 3.3%. 뭐 있지만 나머지가 더 선명하게 초록색이 더 많잖아요. 테크 주식 중에서도. 이 느낌 이해하신 분 7번 한번 적어보세요. 7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초격차 해소라는 거야. 초격차 해소. 그렇다고 해서 맥7이 마이너스는 아니야. 맥7 올해도 S&P 500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산, 확산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를 저보다는 이 사람들이 영어를 보면 더 고급진 영어를 썼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건 계속 반복적인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만은 진짜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저장해 둬야 돼요. 요 그림. 2023년, 2년 전에는 이 맥7이 36% 2기로 올랐을 때 나머지가 4%. 그죠? 확대해드려요. 네. 네.
2024년에는 36%대 3%. 올해는 16%대 9%. 그죠? 나머지 493개입니다. 17% 13%. 이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이너스가 라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야.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팔란 얘기가 아니야. 저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라는, 그들을 팔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저는 이 부분만 이해하면 저는 올해 할 거 다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만두고 내년에 다시 한번 와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판 자체가. 그죠? 똑같은 얘기지만 매그세븐이 2025년에 약간 힘겹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매그세븐이.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요즘 어디선가는 어느 날은 야후에서 얘기하고 어느 날은 CNBC에서 얘기하고 어느 날은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고 어느 날은 파이낸셜 타임스도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관된 흐름이에요. 오늘은 이 얘기는 야후에서 했는데 야후인가 어디서 했는데 매그세븐 주식이 2025년 들어서 시작 자체가 약간 터프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야 망했다 이걸 다 판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해서 조금 투자의 대상을 넓히시라고 말씀드린 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투자의 대상을 조금만 넓히시면 돼요. 내가 한두 개 했으면 서너 개 했으면 대여섯 개, 6, 7개, 8개, 9개. 내가 IT만 했으면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IT랑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금융주도, 그 세 개 했으면 무슨 산업재도 좀 해보고, 헬스케어도 해보고, 금융주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히면 그게 분산 투자야. 그죠?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많은 젊으신 분들이 주식하면서 나는 종잣돈이 너무 적어서 한두 주식 찍어서 거기도 부족해서 레버리지를 해야 돼서 한 방에 일어선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부사장님 얘기했잖아요. 투기같이 하니까 도박같이 하니까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됐건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게 야후 파이낸스 그림인데요. 작년에는 S&P 500 중에 랭킹 중에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까지가 100등 안에 들었고 50등 안에 들어간 게 3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50위권에 248위권에 보면 메타 하나밖에 없어. 19위. 나머지는 200위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 지금요. 그럼 이게 계속 가겠냐는 거죠. 어느 순간 또 올라오겠죠. 어느 순간 여기서 또 올라오겠죠. 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갖고 있으면 버티질 못한다니까? 버티질 못해. 네. 전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하도 이 업계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진짜 잘 안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학년이가 점잖고 뭐 설렁설렁해서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좀 편하게 산다 그러지만요. 저는 진짜 제일 잘하는 거가 하나 있다 그러면 투자자의 심리는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잘하시냐고. 그것만 제가 해왔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예.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가끔 얘기하지만 이거 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나는 스스로 판단한다 얘기하는데 그거만큼 헛된 소리가 없습니다. 그거. 네. 제가 한번 수학 잠깐 해드릴까요? 수학 얘기해드릴까요? 수학이요? 네. 주식은 올라가는 거 떨어진 거 확률은 50%밖에 없습니다. 2분의 1밖에 없어요. 주식에서 마치로 상승과 하락밖에 없잖아요. 물론 안 움직이는 날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상승과 하락. 맞추는 거는 확률은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서 2분의 1인데 또 잘하는 사람한테 또 물어봐. 다른 사람 얘기 들어. 그 사람도 2분의 1밖에 안 돼요. 또 이학년한테 물어봐. 2분의 1밖에 안 돼. 이학년이 얘기 듣고 블랙락을 샀는데 안동환한테 또 물어봐. 또 2분의 1밖에 안 돼. 이학년한테 비자를 듣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성종모한테 물어봐. 여러분 아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곱하기 하면은요,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로. 그러면 수열이 되잖아요, 수열. 그러면 2의 n인데, n은 1부터 무한대야. 1이면 답은 어떻게 돼요? 답이 뭐야? 빵이 되는 거 빵. 빵이 되는 거 빵.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다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악마들 위해 악마.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수학이지만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보다는 7개가 나아요. 늘 말씀드리자. 한두 개보다는 한두 개 하는 것보다는 7개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이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이거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이거 한 3달러 떨어졌겠네, 3달러. 고점 대비 3달러 떨어졌겠죠. 작년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샀으면 이거 여전히 플러스예요. 근데 이때 시작했더라도 오늘 사고 또 한 달 사고 또 한 달 사고 언젠가 회복하고 다 플러스 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가 DCA가 무서운 거예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언제 시작하더라.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또 뭐가 나요? 100개가 낫겠죠, 100개. 한두 개보단 100개가 낫겠죠. 그잖아요. 사상체육과예요, 100개. 한두 개보다는 100개가 낫잖아요. 그죠? 한두 개보다는 69개. 이게 5개 정도 될 겁니다. MGK는 65개 정도 돼요, 65개. 네. 65개니까 이게 아직 사상체육과 못 갔잖아. 오히려 지금 100개는 사상체육과고, 순서가 100개, 65개, 7개 그 순이네, 수익률이. 근데 100개는 이거는 65개 되거든요, MGK가. 이거는요, MGK는 불과 43센트 차이입니다. 44센트. 44센트. 44센트 차이 나요, 44센트. 사상체육과까지. 금년 들어 소프트웨어 주식 강세가 두드러 특히 AI 시스템 구축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대형주에서 출발한 강세 추세가 최근에는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추세란 얘기죠. 최근 6개월 동안에 반도체 마이너스 3.7% 떨어졌어요. 오히려 IGV어 25%가 올라갔어요. 최근 6개월 동안. 그죠? 특히 딥시크 발표 이후 반도체 주식 급락이 약간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주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4분기 실적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4분기 매출 증가율은 소프트웨어가 12.15%, 반도체가 11.34%. 작년엔 격차가 많이 컸어요. 반대로. 근데 지금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지금 4분기는요. 그죠?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규모는 아직 작아. 그래서 S&P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에 매출 증가율 컸던 기업들, 특징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데이닷컴이야, 먼데이닷컴. 콤플런트는 데이터 스트리밍 업체인데 데이터 분석하는 건데 콤플런트도 이제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4분기 매출 증가율이 27%. 미주증권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장기 아이디어를 찾는 측면에서 매수 측에서 가장 선호되는 부분이다는 얘기죠. 시티즌 JMP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비용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개발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지금요. 좀 더 확산이,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좀 더 확산해야 돼요, 확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분산 투자. 내가 한두 개만 보겠다면 3개. 마찬가지예요. 팔란티아만 보면 안 되고, 팔란티아 말고 다른 것도 좀 봐야 돼. 지금 모든 사람이 팔란티아만 미쳐있잖아요. 팔란티아 말고도 조금 해야 돼. 마치 재작년에 무슨 유튜브에서 제목에 썸네일에서 엔비디아만 얘기하면 조회수가 나오듯이 지금부터 팔랑이만 얘기하면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요, 애들. 팔란티어 급락 걱정된다. 팔란티어 이제 끝. 뭐 이런 얘기 또 오겠죠. 팔란티어 과연 $1,000 가나.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팔란티어 보지 마시고 좀 더 확산해다. 좀 더 확산. 그죠? 그러면 확산하려면 오가 필요해야 돼요. 테크비 같은 게 제대로죠. 테크비는 6개 트렌드, 6개의 브레이크스루 하는 그런 종목군이잖아요. 테크비. 다음 오늘 또 요것도 이슈가 있는데 트럼프가 해갖고 이제 그 펜타곤에 앞으로 수년 동안에 국방비를 8%씩 줄이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갖고 이렇게 나갔고 로키드 마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오늘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고 로키드 마틴 레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거 있는데 그러고 있고 그래 보면 이건 전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별로 생각할 것도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래봤자 국방비를 해봤자 국방비를 깎으면 어디서 깎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비를 꺾으면 어디서 깎겠어요? 네. 사람을 줄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줄여갖고 오늘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 팔란티어도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좀 영향 뭐 있겠냐 보고 있어요. 결국 그런 거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로키드 마틴이가 됐건 레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사면 누가 사겠습니까? 다 다른 나라 다 사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더 사겠죠. 네.
근데 그보다는 팔란티어가 오늘 또 뉴스로 하면 12억 달러 정도 또 주식을 판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10% 떨어졌는데 뭐 그러려니 해야죠 뭐. 그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오늘 10%, 12%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냉정히 보면 제퍼리스가 오늘 또 매도 의견에 60달러 목표를 재확인했어요. 재확인.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팔란티어는 여전히 사자도 몇 명 있지만 팔자나 중립 의견이 대다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퍼리스 요 의견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보다 모닝스타에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그런 그죠? 페어 프라이스를 페어 가격, 공정 가격을 90달러로 얘기한 거. 예. 네. 그죠? 90달러로 얘기한 거.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이 그 공정가격 얘네들은 페어 밸류라고 하는데 페어 밸류를 90달러 정도까지 올려놨어요. 페어 밸류를 90달러 올리는 걸 엄청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를. 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얘네가 말하는 가격을 주가의 목표 주가나 이런 거로 보시면 안 돼요. 페어 밸류란 거는요. 이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 게 상례예요. 상례. 네. 근데 저는 이게 보통 팔란티어 정도 되면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한 3, 40달러 주면 딱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90달러인가 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야 팔란티어 주주라면 팔란티어를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기사는 진짜 머스트 리드입니다. 이게 보통 모닝스타 페어밸류의 개념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아주 쉬워요. 네. 그래갖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약간 이 회사가 어떤 못 자체를 아주 높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 심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경쟁. 지금이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게 경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못이죠. 해자는 좀 낮게 봤어요. 좁게 봤어요. 못은.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이 사람들 얘기는 존중해 줘야죠.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어저께 여전히 뭐 6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루프 캐피탈은 오늘 141달러로 커버리지를 시작했어요. 커버리지 141달러 매수. 팔란티어는 왜 그러냐? 팔란티어는 AI랑 생성형 AI에 완전히 붙어있다. 다 거기 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노머스한 마켓. 이노머스 마켓은 뭐 엄청나게 커진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갈 수 있다. 좋다는 얘기죠. 결국 그거면요. 그죠? 밸류에이션이 이제 2027년 매출에 44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엄청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이 엄청 높은 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런 큰 그림, 빅픽처를 본다는 거예요. 작은 그림은 아니야. 자기네들은 작은 그림을 본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전히 루프 캐피탈 얘기입니다. 루프 캐피탈 얘기야. 140달러 제공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빅픽처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좁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 픽처. 우리나라도 말로도 보통 빅픽처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기회에 가격을 매기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네. 그렇지만 이 사람 얘기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시작하고 아니면 또 풀백 좀 밀리면 또 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왜 141달러 얘기했어요. 80달러, 90달러 얘기하면 소형 리서치사로 티도 안 나니까 그냥 세게 한번 불러보는 거죠. 140달러. 근데 솔직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It's hard. 어렵다. 가격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웨드부시 데나이브스 형님은 여전히 120달러를 유지한다 얘기하고 있고 어저께도 방송에도 어디 나온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거는 저랑 같은 생각인데 방위산업 버젯 감소 때문에 얘가 매롱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왜? 팔란티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그죠? 왜? 많은 분들이 인적 조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합리한 관료제를 줄이자는 거가 기본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관료화된 조직을 빼겠다는 것이 그냥 트럼프가 예전에 사업화 갖고 트럼프 쇼할 때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뷰로크라시라 그래요. 그 관료제 있죠, 관료제. 사업하려고 그러면 맨날 사업하려고 그러면 맨날 공무원이 와서 햇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는. 트럼프 얘기는. 그 얘기를 20년째 하는 겁니다. 20년째. 트럼프가 20년째 하는 얘기가 관료제 없애겠다. 관료제 때문에 사업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웨드부시의 데나이비스는 요번에 디펜스 버짓 리덕션을 자기는 실버 블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은총알이라는 거예요. 은총알. 근데 똑같은 얘기를 자기는 은총알을 보고 있는데 베어들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은 이거를 네거티브 메롱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를. 늘 말씀드립니다.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 단기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맞을 수 있죠. 뭐가 됐건 간에 뭐 알락스 카프가 주식을 팔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런 디펜스 버짓을 줄이는 것 때문에 이게 메롱이라는 것은 자기는 잘못된 생각이다.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팔란테를 좋아하시고 더 사실 분들 계시고 아니면 팔란테가 너무 비싸다 안 사실 분들 계시고 거짓말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누구 편을 들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제가 뭐 욕먹을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기회가 되면 또 살 생각만 갖고 있죠. 여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이거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DOD는 뭐냐면 국방부입니다. 디펜스 뭐 디파트 오브 디펜스고요. DOD라는 거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네. 그거가 결국은 밀리터리 AI 스펜딩을 하는데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원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뭐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